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 밀반입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서장이 갑자기 용산을 언급했다고 당시 수사팀장이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뒤이어 전에 알지 못했던 조병로 경무관에게선 관세청을 빼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10월 6일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첩 지시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게 백혜룡 당시 수사팀장의 주장입니다. 통보 직후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사건 이첩 결정을 지휘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폭력계장하고 다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이첩 검토를 지시한 인물은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과 수사차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장님과 수사부장님이 이관을 검토를 한번 해봐라라고 또 지시를 하신 거예요. 당시 수사부장은 오늘 취임한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고 수사차장은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첩 검토 통보 며칠 뒤 MBC 보도를 통해 수면 아래에 있던 관세청 직원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범행 과정에 인천공항의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다시 사건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번복했습니다. 해체됐던 영등포서 수사팀이 뒤늦게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초기화된 이른바 깡통폰만 확보했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수사 방해,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청 지휘라인은 이첩 검토를 시킨 거지 지시를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커져서 광수단에 넘기도록 검토시키는 건 당연한 지시라며 관세청이든 대통령실이든 누구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차장 박정보 원장 역시 어떠한 민원 없이 순수한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관련 통화 녹취를 확보해 분석 중인 가운데 신임 서울경찰청장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다음 주 청문회에선 진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백혜룡 경정은 수사 외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마약 밀수의 관세청 직원도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에 만족했던 서장의 태도가 돌변하며 갑자기 용산을 거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수사를 용산, 즉 대통령실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2주 뒤엔 일면식도 없던 서울청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관세청은 빼달라는 취지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청과 서장 양측의 요청을 관세청을 봐주라는 외압으로 받아들인 수사팀장은 이후 서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저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엔 서울청에서 담당 서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서울청 폭력계장이 직접 찾아와 사건 이첩 지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첩 부분 전혀 몰랐던 부분이죠. 진짜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죠.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저도 황당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후 전담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장은 용산 이야기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첩 지시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도 검토 수준이었다면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야권은 수사 외압에 용산이 관여된 제2의 최해병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로 외압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이
처음 조모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5일로 다국적 마약 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과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팀장의 계급은 경정으로 경무관보다 2단계 아래입니다.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하면은 상당한 강도로 처벌을 받거든요. 당시 수사팀은 마약 밀반입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장에 따르면 조 경무관은 첫 통화에서 관세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에는 같은 정부 일원이니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해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고 그리고 약간 압력을 느꼈습니다. 열흘 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조 경무관은 자신이 관세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했습니다.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관세청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회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뱉는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세 번째 통화에선 조 경무관은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청 세관부장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진급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결국 외압 의혹은 보도됐고 경찰청 감찰 역시 외압을 인정해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